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5일 HLB 급락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진양곤 회장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일부 참여한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신의 전액 참여가 아니죠. 지분의 모든 것을 참여하는 게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리보세라립이 지금까지 계속 FDA에 대한 어떤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줬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프리 NDA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다. 전에 나왔던 모든 절차들이 그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이번 가남도 올해 뭐 내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NDA가 일단 들어가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점검할 것들을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힘들죠. 일단 원달러 환율만 보더라도 1080원에서 1395원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도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어떤 승과 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죠. 자, 우선 첫 번째, 수출 기업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뭔가 수입을 하는 그런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화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지금 1000원 비해서 40% 정도 돈을 더 줘야지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해외 원자재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미국 제품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내수 국내에서 판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고 적자까지 나왔죠.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해외다 나다 팔면 삼성전자처럼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형사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바이오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테오젠, 랩지노믹스 등 중소형사들은 원화값 하락 직격탄을 맞고 있다. 비용 부담, 임상 비용 부담, 여기 이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HLB도 해외 임상을 많이 하고 있죠.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비용이 원화로 결제하는 게 아니고 달러화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비용이 증대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왜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지,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기점에서 지금 이번 이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투자 수익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금줄이 막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랐죠. 자, 그러면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바이오 기업들은 돈이 없는데 이 돈을 부족해서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0억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적자인 회사가 1000억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까지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 첫 번째, 회사가 할 수 있는 회사채 발행을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 CB나 BW 같은 어떤 투자를 받아서 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뭐 3자 배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은 거죠. 왜? 그걸 투자하는 기업들도 부담스럽기 때문인 거죠. 사모펀드가 뭐 해주면 좋겠고 일반 기업이 아니면 미국에서 큰 손이 와서 해주면 상관없겠지만 국내 뭐 증권사에서나 뭐 이렇게 과거에 BW, CB를 청약했던 그런 기업들조차도 지금 자기 회사 사정이 쉽지가 힘들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바로 이 유상증자입니다. 일반 주주 대상으로, 여러분들 대상으로,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뭐 방법이 없죠. 우리 주주들이 이거 하면 안 할 수 없고 안 하면 손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 까는데, 근데 문제는
대주주가 그걸 안 한다는 거는 굉장히 모럴 해저드다.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이런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바이오 미국의 이제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어떤 입장이 이렇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생명공학 바이오 제품이 미국에서 생산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요 내용이 이제 전해지면서 또 추가적으로 바이오주 전반으로 악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이오 기업들, 뭐 제약사들 전반적으로 업황이 지금 심리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이번에 HLB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환율 급등, 주식시장 급락, 그 다음에 이 바이오 행정명령, 이 세 개가 이제 겹치면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급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항서제약을 주가를 보시면 크게 움직임이 없었죠. 그래서 이 약의 어떤 그 엄청난 그 퍼포먼스,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느끼는 퍼포먼스와 실질적으로 항서제약에서 느끼는 퍼포먼스는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HCB 주가가 지금 장중에 막 흔들리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실시간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캡처한 시간에는 44,350원 급등했다가 이제 빠진 거죠. 유상증자를 한다 해서 주가가 빠질 줄 알았으나 오히려 급등을 했습니다. 유럽 종양학회에서 좋은 SMO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한 세력들이 있었다. 이건 충분히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부분이 뉴스에 사면 안 된다. 네.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아야 되는데 호재에 사서 악재에 자꾸 파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제가 악재를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여기서 또 주식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개인 투자자 불안하니까 안 좋대. 주가 급락. 그럼 여기 던지는 거죠. 왜? 사자마자 20% 30% 날라갔으니까. 예, 좋아요. 내가 가진 현금으로 20% 30% 샀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미수 질렀어. 신용 질렀어. 그러면 40% 50%입니다. 안 팔 수가 없죠. 못 파는 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식 그만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물량을 잡아내는 게 세력들의 어떤 전략이죠. 여러분 파세요 라고 충분히 팔게끔 해주고 또 다시 여기서 밑꼬리를 달고 있는 이유는 밑에서는 또 세력이 다시 잡아서 채 간다는 겁니다. 왜? 또 얘네들은 그 다음 스토리 내러티브 전략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앞으로 구축해 나갈지 시나리오가 다 있기 때문에 다시 잡아서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개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신용 지르고 미수 지르고 그냥 이슈 나오면 사고 이슈 없으면 악재 나오면 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HLB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가든지 정말 아니면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어제 외국인이 뭔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빵빵 터뜨리거든요. 기관하고 그러면 차익 실현했다가 대신에 이것도 삽니다. 또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공매도도 보시면 뭐 과거에 이제 공매도가 쭉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공매도를 너무 이렇게 수급의 모든 것인 것처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게 쇼커버링이 되면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공매도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무조건 공매도가 좋으면 많으면 안 좋고 공매도가 없으면 회사가 굉장히 괜찮은 거고 이런 심플한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한미약품이 엊그제 이제 FDA 승인이 나왔습니다. 고무적인 일이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6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자체 플랫폼 레커버리 중에 국내 종장서 생산까지 다 한다. 호중구 감소증. 안 보이겠네요. 자, 호중감 미국 스펙트럼의 기술 수출까지 했습니다. 2012년.
국내 허가가 식약처도 허가 났죠. 그다음에 미국 허가가 났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왜 국내 허가를 안 내고 미국으로 바로 갈까요? 이렇게 약이 좋다면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빨리 제품을 제공해서 돈을 벌어야죠. 제가 오너라면, 제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시장이 작은 시장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일본 시장 작은 시장인가요? 아닙니다. 큰 시장입니다. 당연히 국내에 허가 나오고 약이 나오고 약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의 허가 FDA를 승인을 받으면 절차가 더 매끄럽겠죠. 스무드하겠죠.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고 팔리고 있고 약이 효능이 있다는 게 계속 입증이 되면 미국에서도 좋은 약인 것을 인정하고 FDA에서 승인을 해줄 겁니다. 2021년 3월에 국내 허가가 났기 때문에 미국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허가가 안 날 약을 미국에서 허가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 허가 났으니까 국내에서 팔면서 돈을 벌겠죠. 한미약품은. 예,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상식에서 벗어나지 말자고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인 얘기를 좀 계속 해드리고 싶습니다. FDA 인허가 시 유효성과 안정성은 물론 품질적인 부분도 따지는데 국내 기업 균등 품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예.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걸 인정받은 거죠. 그렇죠? 이미 약을 만들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 FDA를 도전했는데 추가 자료 보완이 필요해 신청을 자신 취하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22년이니까 4년이 걸린 거죠. 2018년 FDA를 신청했었는데 4년이 걸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리보세라립은 아직 FDA 신청도 안 했습니다. 지금 NDA도 아직 못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지난번에 제가 점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리보세라립 약이 FDA에 무조건 승인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NDA 들어간다고 해서 주가가 폭등한다? FDA 신청한다고 해서 주가가 폭등한다가 아닙니다. 왜? 얘네들이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벌써 4년이 걸렸다는 거죠. 재도전했고 코로나 팬데믹 영향 생산시설 실사가 지연됐고, 자, 또 중요한 거는 생산시설 실사가 지연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HLB가 HLB 제약을 인수한 이유가 저 부분입니다. 생산시설. 그래서 CGMP 글로벌 생산 점검을 받은 그런 제약사를 인수를 했던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리보세라립을 FDA 승인하기 위해서 생산시설까지 지금 구비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생산을 하겠다. FDA 신청을 하겠죠. 우리 생산할 HLB 제약 있고 지금 리보세라립 잘 되고 있고 지금 SMO에서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FDA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우리는 되겠다. 그러면 FDA에서 이 HLB 제약에 실사로 올 겁니다. 그럼 실사 과정까지 다 지나야 되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장기적으로 투자하든 기술적으로 투자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제 FDA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국내 첫 항암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항암 신약이 나왔는데, 우리 자체에서 개발해서 나왔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자, 이게 지금 현재 한미약품 주가입니다. 289,000원. 폭등했나요? FDA 승인까지 받았는데 폭등했나요? 40만원, 50만원, 100만원 가나요? 아닙니다. 지금 70만원 찍고 지금 28만원 마이너스 60%입니다. 왜 이럴까요? 네. 시가총액 체크해볼까요? 3조 5천억입니다. 여기 있죠? 3조 5천억. 한미약품. 지금 HLB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4조 6천억입니다) 그렇죠? 지금 신약인 FDA 승인된 한미약품보다 HLB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리보세라립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HLB가 지금 가격이 뭐 높다, 낮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미약품은 지금 어느 정도 이 3조 5천억짜리 회사가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봤을 때 매출액이 2022년 기준 1조 3천억의 매출을 해서요. 약을 팔아서 1,400억의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듯이 국내 식약처에 승인 받고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FDA 승인을 해도 된다 이거죠, 제 말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약이 좋고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거죠. 국내에 수많은, 저번에도 얘기했던 많은 수많은 7만 명 이상 되는 간암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왜 이 과정을 건너뛰냐는 거죠.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은 오로지 FDA 승인을 받아서 한 방에 잭팟을 터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회사를 견조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주주들한테 손 벌리지 마시고 돈을 벌어서 자체적으로 FDA 임상 실험을 FDA 승인까지 가는 과정에서 비용을 대라는 거죠. 왜 자꾸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냐 이거죠. 2년 전에 한 번, 이번에 또 한 번, 그럼 또 2년 후에 또 한 번,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주주들에게 손을 벌릴 거냐,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이 기업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업의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을 추구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번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게 기업이지, 주주들에게 손 벌리는 게 기업이 아니거든요. 이미 2년 전에도 유상증자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약이 그렇게 좋다면 지금 해외 글로벌 메이저 제약사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 수출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미국 스펙트럼은 12년 전에, 죄송합니다. 10년 전에 기술 수출을 한미약품 했습니다. 근데 리보세라립이 기술 수출이 됐나요? 안 됐거든요. 기술 수출 안 한다. 아니, 이렇게 좋은 약을 왜 남죠?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기술 수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약을 팔아야죠. 지금 리보세라립이 나온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김양곤 회장 입으로 직접 얘기했죠. 리보세라립을 사와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 그 임상한 지가 꽤 오래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직 NDA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FDA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알고 있는 선상에서 주식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아야 될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좀 기술적으로 HLB를 그동안 매매를 좀 해왔습니다. 여러 차례 HLB에 대해서 투자 자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수익권이 오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저는 욕심을 안 내고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뉴스가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길 때 같이 떠넘기자. 우리가 굳이 뭐 이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HLB는 분명히 이 리보세라립을 주위로 둘러싼 많은 세력들이 지금 포진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슈를 자꾸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HLB 뿐만 아니라 HLB 생명과학, HLB 제약, HLB 글로벌, HLB 테라피틱스, 노터스, 이 주식들의 움직임을 봐왔을 때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변화의 어떤 폭이, 운폭이 컸었습니다.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자문을 해드리는 사람이니까, 자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갑이 두툼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이 스케줄을 알고 있다면 오히려 수익이 났을 때 과감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과감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현명하다는 거죠.
돈을 벌려고 주식을 시작한 거지. HLB가 리버세라립이 국민들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투자하려고 HLB를 투자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예, 그런 분도 있겠죠. 정말 10년, 20년 자녀분에게 물려주실 분이 있다면 제 방송을 안 볼 겁니다. 굳이 오늘 주가 떨어졌다고 유튜브 찾아가지고 이렇게 본다? 그분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 떨어지는 게 왜 떨어지는지 불안해 한다면 그건 장기 투자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제 채널을 지금 보고 있는 분이라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서 내 지갑이 빵빵해져야지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좀 냉정하게 해볼 필요도 있다. 전략적으로. 아니면 계절을 두 개 나누,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장기적으로 투자할 기업이 있다면 계절을 두 개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증권사 많잖아요. 미래에셋증권, 그 다음에 뭐 삼성증권 두 개를 나누는 겁니다. 삼성증권에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5천만 원 정도는 장기로 박아두는 거죠. 그냥 얘는 안 건드려. 얘는 아니면 자녀 명의로 계좌 개설하는 거예요. HLB 아들, 딸 이름으로 2천씩 툭툭. 그러면 나중에 증여할 때도 증여세 몇백만 원 더 많이 했다고 세무사가 찾아와, 그 세무 공무원이 찾아와서 왜 증여세 똑바로 안 냈냐고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뭐, 그러면 딱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한 1,000만 정도씩 탁탁 털어서 그냥 자녀 이름으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 3천만 원은 또 자기 명의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5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HLB는 떨어지면 올라오더라. 또 근데 급등하면 빠지더라. 계속 지금 한 4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4만원 언더, 240일 이동평균선 언더에서 기회가 오면 또 잡고, 또 이슈 불면 또 팔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만 툭툭 매매해도 돈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전략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무조건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죠.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얘기가 정답일 리가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요, 자문하면서 제 말이 100% 정답이었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사기꾼이에요. 좀 더 그 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시도하고 안전하게 하고 위험할 때는 빠져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약간 축구로 치면 수비수입니다. 공격수는 아니에요. 미드필더 지금도 어제도 축구하고 하는데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가 제 적성에 맞습니다. 패스하고 남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기를 매끄럽게 우리 팀이 이길 수 있게끔, 최종적으로 우리 팀이 이길 수 있게끔, 젊은 팀하고 한 30대 팀하고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엄청 깨졌는데 그 문제점을 분석한 거죠. 우리는 나이가 많으니까 기동력이 딸린다, 체력이 딸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애를 수혈해야 되죠. 운동 잘하는 애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어제는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팀원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노력이 한 번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거의 한 3달 동안 계속 아는 친구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야 동생들 중에 괜찮은 애 있으면 데리고. 근데 하다가 적응 못하고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아저씨들하고 운동을 하니까 재미가 없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잘 될 수는 없어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거죠. 리버세라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을 지금도 HLB 테라피틱스에도 오늘 기사가 난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이뮤노믹스, 죄송합니다. 이뮤노믹스 여기에서 FDA 인허가 전문 프란시스 해리슨을 현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테라피틱스. 예. 그러니까 이 테라피틱스를 인수할 때 요런 전략도 있었나? 그리고 테라피틱스 인수할 때도 같이 안 가가지고 같이. 저는 이 테라피틱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뭐가 나중에 하나 터질 수도 있다. 지금 FDA가 이렇게 되면 지금 이상부터 이렇게 FDA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테라피틱스에서 뭔가 아직 테라피틱스 한 번도 안 터졌습니다. 아직 지금 HLB가 장난을 치는 기업들 중에서 건드린 기업 중에서 지금 그나마 주가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테라피틱스. 얘를 인수했는데도 주가가 아직 안 좋았어요. 보세요. 56,000원에서 14,000원이거든요. 정말 HLB 쪽에서 뭔가 한번 작업을 한번 걸어본다면 테라피틱스를 포지션에 한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10% 정도를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일 수 있을 겁니다. 로터스, 뭐 글로벌, 제약, 생명과학 한 번씩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테라피틱스는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팁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요.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남겨봅니다. 아무쪼록 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지금 현재 HLB의 어떤 주가의 흐름은 충분히 뭐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게 뭔가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리버서럴 랩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건 기술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한다고 급등시켜서 차익 실현하고 그 물량 받아서 다시 또 유상증자 참여해서 나중에 유상증자가 나와서 뭐 3만원, 2만원 또 받고 그리고 유상증자 다 받아서 다시 또 4만원, 5만원 올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흐름을 잘 이용하는 매매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 요것도 좀 관심있게 좀 보시고 뭐 요런 얘기를 좀 드렸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지 HLB가 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고, 너무나 강한 악성 댓글은 사용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엄청나게 많은 악성 댓글을 달렸습니다.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것 또한 과정이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저도 발전하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죠.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 바이오 관련된 그런 서적들을 좀 더 읽고 있고, 지금도 뭐 FDA 승인 관련된 책자들도 읽고 있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있고, 오늘도 바이오 관련된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한번 공부해서 잘 되자고요. 다 같이 잘 되면 좋은 거죠. 그렇죠? 도움이 되고 도움이 돼서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싸워서는 도움이 될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